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나라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현지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통화 방식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측이 내세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준 김상민 전 검사가 13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씨의 오빠를 대신해 그림을 사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시 동석자에게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이 담겼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린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갈 때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출국 형식이 될 수 있게 정부가 막판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오늘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목적지는 미국 애틀랜타 공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를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현지 시간 10일 귀국길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버스로 모시고 올 때 법 집행기관이 또 본인들이 또 고집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다시 손에 어떻게 뭘 이렇게 구금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걸 그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부는 이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출국시키면서 이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지아에서 구금된 다수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출국 방식을 놓고 한미 당국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송환 방식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부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풀 대안을 찾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이번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당수 국내 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때문에 국내에서 일감이 줄면서 불확실한 비자에도 미국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 장비를 설치할 인력을 모집하는 글입니다. 현장은 조지아부터 테네시, 오하이오까지 다양합니다. 센서 위치도 도면 보고서 일일이 정확한 위치에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은 이제 못하죠. 아마 가르쳐 살려고 그러면 오래 걸릴 거예요. 주 6일 9시간 근무에 하루 일당은 평균 29만 원 수준. 국내에서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 건데 대부분 한 달 안팎의 단기 일자리입니다. 하청이면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업체들은 받겠지만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초부터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설치와 시운전이 가능한 B1 단기 상용 비자를 받아보려 했지만 설명 없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대기업 통해서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서류 미비가 뭐가 미비된지 알려줘야 우리가 또 그거를 준비하고 보충을 할 건데 그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안 된다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이스타로 미국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거절당해 되돌아오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미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 국내에 일감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대규모 공장 설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국내 건설 투자는 지난해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일이 없으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나버리니까 힘들죠. 코로나 때는 더 나았어요, 지금보다. 해외 기업을 향해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한편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력 유입을 막는 트럼프 정부 엇박자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 씨에게 준 고가의 그림은 김 씨의 오빠 대신 사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어제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준 배경으로 김 씨 오빠인 김진우 씨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뭐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구매 자금도 김진우 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중개한 건 당시 대통령 영부인 일가라는 신분을 감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 컷오프된 이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가 총선 즈음 김 전 검사를 직접 언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김 전 검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어제 특검에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희건설이 연루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정을 넘겨 귀가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로부터 금품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에게 이를 달라고 청탁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실제로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준 귀금속, 지금까지는 나토 3종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나토 목걸이 말고 또 다른 장신구가 있을 가능성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이봉관 회장은 반클리프에서 귀금속 4개를 더 샀는데 이것까지 건넸다면 모두 7개가 됩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석 달 앞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이 목걸이 말고도 반클리프에서 귀금속 4개를 더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1월 초부터 석 달에 걸쳐 팔찌 2개와 귀걸이, 목걸이 2개를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200만 원대에서부터 5,500만 원대에 달하는 액세서리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이 중에서 가장 늦게 구입한 겁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줄 때 추가로 구매한 다른 반클리프 장신구도 함께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씨가 이 회장이 산 것과 같은 종류의 팔찌를 찬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월에 목걸이, 4월에 귀걸이와 브로치 등 모두 3개를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4개를 추가해 모두 7개를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수서의 신빙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습니다. 박성근 전 실장 임명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있었나요?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의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는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정황 증거가 담겼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1억 원을 전달했던 통일교 관계자가 같은 자리에 있던 동석자에게 보낸 건데요.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외에도 또 다른 사람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양빈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듣곤 바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된 체포 동의 요구서에선 권 의원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정황이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최고급 중식당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가 1억 원을 전달했다며 기존에 나온 정황에 더해 윤영호가 그 만남에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중식당 그 자리엔 통일교 윤 씨와 권 의원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동석했습니다. 윤정로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과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권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돈이 전달된 시점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를 동석자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이 메시지 내역을 포함해 총 5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며 권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란 메모가 남겨져 있던 윤 씨의 다이어리부터 두 사람이 만나기 2시간 전 윤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찍은 현금 뭉치 사진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 세계본부 회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KT 가입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액 결제를 당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에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톡에서 로그아웃되고 들어간 적도 없는 패스 앱에서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KT 측은 광명 일대에서 벌어진 소액 결제 피해에 대해 그제 저녁에야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피해 고객에게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해킹 사고 더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소액 결제 한도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킹을 당하면 이마저도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패스앱에 보니까 문자 인증이나 또 KT 이제 인증을 하는 이력이 남더라고요. 아예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공유됩니다. 하지만 통신사마다 절차가 까다롭거나 원천 차단할 경우 번호를 바꾸지 않는 한 다시는 소액 결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힙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이번 사건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현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까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면서 시위 하루 만에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네팔 곳곳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고 장관들의 관저에도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지난 5일 네팔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에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분노의 방아쇠를 당겼고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돼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군용 차량 앞에 드러누워서 막아서고 시위를 막는 경찰과도 충돌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차단을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आजको दिन हामीलाई अत्याधिकै खुसी लागेको छौँ। आज हामीले जित्यौँ भनेर आज हामीलाई खुसीको दिन हो। 오늘 애플이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를 비롯해 가장 얇은 아이폰, 동시 통역이 가능한 에어팟이 공개됐습니다. And that breakthrough has led to something truly amazing. Introducing the newest member of the iPhone family. 애플은 역대 가장 얇은 5.6mm의 아이폰 에어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S 최신 모델보다 0.2mm 정도 얇은 수치로 프로 성능에 가장 진보한 아이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카메라 섬이 특징인 아이폰 17 프로 모델과 5가지 색상의 기본 모델 라인업도 등장했습니다. 오히려 최대 120Hz의 주사율이나 이전 모델과 동일한 가격 등 프로나 에어보다 기본 모델이 경쟁력이 있다는 반응 적지 않습니다.
So I think all in all, the pricing today was about what people expected, and in some ways was positive because what they did is they kept a lot of the prices the same, but upped the baseline memory amount. 이외에도 새로운 애플워치에 동시 통역이 가능한 에어팟 등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소개는 나오지 않으면서 삼성이나 구글 등 경쟁사의 적극적인 행보와는 비교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당장은 단수가 없을 거라고 공언해놓고 아파트 단지의 급수를 제한해버렸습니다. 아파트마다 물탱크가 있으니 며칠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 이 물탱크가 말라가면서 시민들이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주말부터 100톤 이상 저수조를 가진 아파트 단지와 숙박업소에 상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단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수조에 있는 2, 3일치 물들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공급하면서 한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세탁기엔 이틀을 못 돌린 빨래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주방 한편에는 이렇게 생수 묶음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늘 오전 8시 이후로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전과 오후 1시간씩만 물이 나옵니다. 욕조에 바닷물이 부족해갖고 생수로 변기에 물을 붓기도 했어요. 모자라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단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급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단수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단수는 없을 거라던 강릉시의 오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릉시는 실제 남아있는 물의 양이 아닌 저수조 총 용량을 기준으로 아파트별 사용 가능일수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넘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어 물을 가득 채워둔 아파트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물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한 35% 약간 밑에서 이제 급수배관이 지나갑니다. 배관에 그 에어가 차면 그 에어를 빼줘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저수조 바닥이 드러나기 전 선제적으로 단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진작에 농업용수가 끊긴 농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와 강릉시에 촉구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회의장이 1000여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는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올해로 8회째를 맞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 자리, 올해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업계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디지털 자산 보유자 수는 약 5억 6,200만 명으로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 리더가 되기 위해선 관련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거래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자산 보유자는 약 5.6억 명, 대한민국 인구의 11배에 달합니다. 비트코인은 금 주식을 포함하여 전 세계 자산 중 시가총액이 7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가치를 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도 등장해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f you were to ask me 5 years ago, I would have never, ever, ever for a second thought we were hard asset people. If you couldn't touch it, if you couldn't feel it, we were always the people that didn't think it existed. And the digital assets have become the most explosive category.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도 조만간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시장구조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상자산 성장으로 바뀌게 될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를 꺾고 막판 선두 추격에 나섰습니다. 한화 선발 와이스는 6이닝을 단 1실점으로 막으면서 15승을 챙겼습니다. 선두 LG가 키움에 패하면서 한화와 LG 두 팀의 승차는 4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화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1회 만루 상황에서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가 터졌고 3회 최은성, 4회 문현빈의 안타로 꼬박꼬박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6회에도 연이어 타선이 폭발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손아섭과 리베라토, 문현빈의 안타에 이어 노시환의 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친 한화는 롯데를 9대1로 꺾었습니다. 4번 타자 노시환은 타격감뿐만 아니라 7회엔 2번의 직선 타구를 잡아내며 수비에도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나이스 캐치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경기가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그런 역할만 좀 묵묵히 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화 선발 와이스는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15승을 거뒀습니다. 고척에선 키움이 선두 LG를 11대2로 대파하며 LG를 2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LG와 한화의 경기차는 4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수원에선 홈팀 KT가 두산에 8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3회 투런 홈런을 쏘아올린 안치영은 프로 데뷔 8년 만에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린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